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 TV 김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서 나의 은퇴 자산에 대한 내용을 계속 할 텐데요.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보완편입니다. 보완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했을 때 저희가 내 재산 중에서 보험 자산을 빼놨어요. 그냥 보험 자산 부분이 좀 복잡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지금 따로 설명드리려고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 재산 중에서 보험 자산을 분류해서 넣는 법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의 자산 1편과 2편을 먼저 보시면 이 지금 보험 자산을 나눠서 넣는 부분 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그쪽을 먼저 한번 보시고 이 편을 보세요. 이거는 보완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금감원 파인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번 금감원 파인을 통해서 연금자산이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대출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넣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음에 볼 것은 보험자산이에요. 보험자산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마찬가지로 파인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화면을 보시면 거기에 보험증권 부분이 맨 왼쪽 부분 중앙에 있습니다. 이 보험증권 부분에서 보험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데 어디냐 하면 그 중에서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내보험 다 보여 이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내보험 찾아줌으로 들어가세요. 일로 들어가면 수문보험금 조회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공인인증서라든가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 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험 가입 내역이 쭉 나오면 그걸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냐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류하는 방식이 금융권에서 분류하는 방식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소비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이거를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입장을 보면은 저축성보험이라고 먼저 있어요. 저축성보험 뭐냐면 일종의 예금이나 투자 같은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도 보험은 들어있어요. 저축성보험에 가입해도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옵니다. 원래 생명보험사의 모든 상품은 순수한 저축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보험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일부의 돈은 보험에 적립이 되도록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죠. 그래서 보험이 있는 건데 그건 형식적인 거고 저축형 상품은 금리형 저축보험인데 금리형 저축보험은 말 그대로 예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금리가 확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금리가 변동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예금과 비슷하게 적금과 비슷하게 이렇게 장기로 붙는 거예요. 은행보다 더 장기로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액이 있어요. 변액보험 이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채권이나 투자 부분 쪽에 이 보험금을 넣어서 금리가 아니라 투자 수익률을 배분받는 겁니다. 실적 배당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놓고 보면 투자 자산인 거예요. 단순한 보험 자산이 아니고 오히려 이 저축형에서의 보험은 과거에 책을 사실 때 부록 같은 거예요. 보험이 오히려 부록이에요. 주가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찾으신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나온 숫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 추가로 할 것이 예금 자산에 그동안 구해놓으신 거 있었잖아요. 지난번 시간 동안에. 그때 구해놓은 데에다가 보험 쪽의 저축성, 그 중에서 금리형을 추가로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변액보험의 이 투자형, 투자자산 부분 쪽은 이 투자자산과 합치는 거예요. 저축성이라고 써 있지만은 변액보험은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은 연금자산이 있습니다. 연금자산은 우리가 통합연금 포탈에서 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보면 연금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연금저축보험도 나옵니다. 이거는 통합연금 포탈에도 나왔던 거예요. 가지고 계시면 이쪽에도 나오고
그쪽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건 세제 혜택이 있는 거고 통합연금 포탈에서는 세제 혜택이 없는 부분, 그러니까 민간용은 따로 나오지 않아요. 그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연금보험, 이것은 별도 세제 혜택이 없으면서 그 개인이 연금을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쪽에 들어가고 그 연금보험 중에서 일부가 가장 이제 그 비중이 크다 그럴까 좀 중요한 것이 즉시연금이에요. 즉시연금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넣어놓고 뭐 죽을 때까지 쪼개 쓰든지 20년 쪼개 쓰든지 말 그대로 돈 넣어놓고 바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연금들은 계속 젊을 때부터 붓는 거죠. 10년 붓고 나중에 연금을 타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돈 넣고 바로 쪼개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즉시연금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변액연금도 있어요. 변액연금은 우리가 퇴직연금에서처럼 연금을 계속 붓는데 그걸 운영을 그 금리로 하지 않고 투자형 상품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돼 있지 않아요. 연금을 얼마 받을지 모릅니다. 변액연금은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연금에 쭉 뜹니다. 그럼 이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연금 자산에 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에 연금 자산을 구했지 않습니까? 연금 자산을 구했는데 거기에 이 연금보험이라는 부분 쪽에서 공통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 통합연금 포탈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합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약관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은 보험에 가입하게 됐을 경우에 납입보험료 낸 거를 중간에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만큼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빼서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은행에도 있는 건데 이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은 대출의 쪽에 따로 나오지 않아요, 앞에. 그래서 별도로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차피 빚이잖아요.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보험이 살아 있어도 그 중간에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쪽은 그 내보험 차자조에 들어가서도 한꺼번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약관 대출은 실질적으로 대출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험사에 들어가서 찾으셔야 돼요. 자기가 어디서 약관 대출을 받았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대출 잔액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찾아서 넣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찾으시면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모든 자산을 다 합해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저번에 찾았던 부동산까지 다 합쳐서 보면 이 합산된 금액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나의 은퇴자산 테이블 앞에 총자산과 순자산을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것에서 총자산과 순자산을 차례차례 계산해서 다시 그 업데이트 시키시면은 그 내 총자산과 순자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처럼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은퇴 자산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쓸 은퇴 자산은 이거다라고 이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빼먹은 거 있죠. 아까 우리가 보험 자산을 봤을 때 뭐가 있었죠? 거기에 보장성 보험이라고 있었어요. 보장성 보험은 쉽게 얘기해서 이 사망이라든가 질병이나 상해, 그 보험의 본연의 주가 되는 그 이슈에 대해서 그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종신보험도 있고 정기보험도 있는데, 종신보험은 이제 죽게 되면은 사망하게 되게 되면 보험금이 나오는 거고, 정기보험도 사망하면 돈이 나오는데 그 대신에 내가 정기보험을 80세 이전에 죽었을 때 사망보험이 나오거나 70세 이전에 죽었을 때 사망보험을 하든가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아주 자기가 진짜 아주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살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80세까지 정기보험을 드셨어도 81세 때에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 안 나옵니다. 80세까지만 보장해주고 끝나는 겁니다. 해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사망을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상속자산에 해당되는 거죠. 내가 생전에 쓸 수는 없잖아요. 이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은 우리가 아다시피 아파서 암, 치아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보통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질병보험이 많은 거죠. 이런 부분들과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순수한 어떤 보험 자산인데, 이거는 자산이라고 하기에도 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일이 생겨야지 그 받는 것이고 일이 안 생기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사고 안 난다고 돌려받지 않죠. 똑같은 거잖아요. 아프지 않으면 돌려받지 않아요. 단지 아플 때 큰 돈 들어갈까 봐 이제 들어놓는 게 보험이잖아요.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은 내 자산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보장성 보험 부분 쪽은 크게 나눠서 사망보험하고 질병상해보험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망보험 부분 쪽은 말씀드린 대로 상속자산이에요. 그런데 상속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예를 들어서 90세 한다 그러면 만약에 60세에 계신 분은 최소 30년을 살아 계시는 거니까 만약에 사망보험금을 2억짜리를 들었다고 해놔 봅시다. 그러면 2억짜리 사망보험금이 지금서부터 30년 뒤면은 얼마가 되냐면 물가를 한 2%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50%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치 보면 1억짜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빼죠? 나중에 상속을 받기 때문에 상속세를 빼게 됩니다. 그렇게 빼게 되면 실제로 받는 건 1억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좀 고급 중형차 한 대 수준 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물려줘요? 60 먹은 자식들한테 물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해약을 해서 다른 걸 쓴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퇴자산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총자산이라든가 순자산에는 이 사망보험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가 사망보험금 들어가는 걸 내 재산이다 해서 나의 재산 몇 억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은퇴자산 부분 쪽에서는 고려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가 이 사망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만약에 사망보험이 상속자산으로 가지 않고 그것이 은퇴자산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러면 총자산이라든가 순자산 그리고 이렇게 상속자산까지 포함해서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은퇴자산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골라서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텐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여러 가지 내 재산 중에서 어떤 애들이 놀고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은퇴를 했지만 내가 가진 돈까지나 내가 가진 자산까지 다 놀고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 자산은 일을 해야 되는데 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들어가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석구석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 내 자산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팽팽 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